자, 232페이지부터요, 55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5번, 전기로 제강에서 산소 사용할 때 효과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산소 사용하는 겁니다. 전기로는 본래 전기 아크나 저항열을 이용해서 녹이는데, 정연을 하는데, 여기에도 또 산소도 부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산소 사용할 때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산소 탈탄은 흡열 반응으로 전력 공급이 많아진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강력 중 생성된 시효가스 방출을 쉽게 한다. 맞아요. 산소로 정연 시간을 단축한다. 이게 맞습니다. 온도 상승이 빨라진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는 아닙니다. 자, 전기로의 산소 효과입니다. 전기로의 산소 효과입니다. 전기로의 산소 사용 효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스크랩 용이하며 정연기 성은 탈산 효과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산소가 탈탄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고 흡열 반응도 아니고 전력 공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57번, 연속 주조 조업 공정에서 용광이 1차 냉각되는 곳은 주형이라고 많이 설명했습니다. 주형이 이제 간접 냉각이에요. 왜냐하면 주형에 용광을 붓는데 그 용광하고 주형이 접촉하는 데서 냉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형 동판 사이에 냉각수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냉각은 간접 냉각 방식이고 2차 냉각은 롤러 에이프런에서 이제 스프레이식으로 물 분사하는 직접 냉각 방식입니다. 그래, 종전에는 1차 냉각, 2차 냉각 요까지만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 물 뿌리는 거 말고 롤러 에이프런에 롤러 있잖아요. 그 사이로 지금 주편이 주편을 이렇게 인발해가 가는데 그 주편과 롤러 에이프런의 그 롤이 닿아서 기계의 접촉으로 냉각하는 냉각 방식을 3차 냉각으로 또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어쨌든 2차 냉각과 3차 냉각은 직접 냉각입니다. 연수 조업용 냉각수는 연수를 사용하며 경수 같은 거는 뻑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세수를 할 때도 수돗물 같은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연수를 사용하며 방식제, 녹이 슬지 않은 인산염을 사용합니다. 59번 전기로에 투입된 산화제가 산화기에 발생하는 강력중의 가건소의 반응 순서, 이제 전로는 이런 게 있는데 전기로는 요런 이제 또 반응 순서가 있고, 전로에서는 아무런 관계없는 크롬이, 이제 고철에 특수관 고철에서 크롬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롬이 들어갑니다. Si, 망간, 크롬, PC 요런 순서가 됩니다. Si, SI는 전로일 때도 제일 먼저 산화 반응을 합니다. Mn, 크롬, PC입니다. 그럼 여기 황은 어떻게 되느냐? 전기로에는 산화기도 있지만 또 환원기가 있어요. 그 환원기에서 이제 황과 산소를 또 제거합니다. 산소를 여기에 이제 투입하고 나면 또 나중에 적어야 줘야 되겠죠. 그래서 탈산 탈항을 해줍니다. 요 반응 순서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자, 233페이지 1번 구리 4%, 니켈 2%, 마그네슘 1.5% 첨가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내연기관 피스톤이나 실린더 헤드 등에 사용되는 합금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내가 이거 참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닌데 이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흐트러져도 저는 여기 지금 알루미늄 합금이잖아요. 제일 주체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알구니마 Y,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합친 것이 Y 합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Y 합금 그렇게 외워지고요. 라우탈은 여기 나왔지만 라우탈은 알구시라입니다. 그 다음에 로엑스는 알니마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외워놓으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하이드로날륨은 마그날륨이라고 하는데 이건 특히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내식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힌트로 외울 때는 알마하내식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3번 금속 표면에 아연 침투시켜 대기 중 내식성을 정배하는 처리는 아연을 침투시키는 금속 표면 경화법 시멘테이션법은 세라다이징이라고 합니다. 세라다이징. 크롬을 침투시키는 것은 크로마이징, 알루미늄을 침투시키는 것은 칼로라이징, 실리콘을 침투시키는 것은 실리코나이징. 여기에 나와라는 원소와 비슷하게 가는데 가와 다는 전혀 다릅니다. 또다시 표면 경화 금속 시멘테이션에서 붕소를 영어로 보론이라고 합니다. 보론. 그래서 보로나이징 처리를 한다. 자, 상태들 이거는 참 많이 했습니다. 델타 고용체. 델타 고용체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은 순철이 녹아 있다가 그냥 가만히 두면 온도가 떨어지면 1539도 밑으로 가면 뜨거운 상태에서 고체가 되는데 이게 순수한 철만 있는 게 아니고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용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델타 고용체입니다. 1539도에서 1400도 사이에 델타 고용체가 있습니다. 델타 고용체. 요거는 결정격자가 최신입방 격자입니다. 이 델타 고용체 플러스 용융액이라고 해놨지만 요거는 어떤 형상을 하냐면 이 델타 고용체를 액체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정 반응이 이제 1490도씨입니다. 1490도씨고 그 다음에 탄소는 0.18%입니다. 요 포정 반응입니다. 자, 여기 포정 반응인데 온도는 뭐냐면 1490도씨입니다. 1490도씨입니다. 1490도씨고요. 그 다음에 그 탄소는 0.18 퍼센트 C입니다. 퍼센트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정 반응은 온도는 1490도씨고 탄소는 0.18% C입니다. 요게 포정 반응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포정 반응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델타 고용체를 액체가 둘러싸고 포위가 있다가 요 온도와 이 탄소 퍼센트에서는 감마 고용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포정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자, 공석 반응은 한 개 고체에서 공석 반응은 한 개 고체에서 두 개 고용체, 고체라고 해야 되는데 고용체라는 게 더 좋아요. 한 개 고체에서 고용체에서, 이것도 고용체, 고체, 혼돈하지 마세요. 한 개 고용체에서 두 개 고용체 발생하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폴라이트 조직이랍니다. 폴라이트입니다. 자, 알파 철인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청상 조직을 이룬 겁니다. 그게 두 개 조직이지만 폴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청상을 이루는 조직을 우리는 뭐냐면 라멜라라고 합니다. 라멜라. 자, 공정반응. 공석은 공동석출입니다. 고용체에서 고용체가 나오는 걸 석출이라는데
공동석출입니다.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공석반응이라고 하고, 공정반응은, 정이라는 것은 정출이라고 해서 액체에서 고용체가 나오는 걸 정출이라는데, 공정이니까 공동정출이 됩니다. 액체에서 두 개의 고용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조직이 청상 조직인 레데뷰라이트인데, 레데뷰라이트는 감마 플러스 FE3C다. 레데뷰라이트는 감마 플러스 FEC입니다. 자, 편정반응. 여기 지금 상태도를 안 나타내는데 상태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편정반응할 때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그 상태도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액체 A, 액체 B라고 해놓고 어떤 곳에서는 액체 L1, 액체 L1, L2 해놓고 어떤 데는 액체 A, 어떤 데 액체 B. 그 상태도 안에 감아보면은 액체가 두 개가 표시되어 있으면 이거는 두 개가 막 나타나 있으면 무조건 편정입니다. 왜냐하면 자, 구리납을 이제 한번 녹여서 이렇게 냉각을 시키면요. 냉각을 시키면은 이제 높은 온도에서 구리가 먼저 고용체가 됩니다. 그러면 납은 어떻게 되면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쭉 내려가면은 결국 나중에는 이제 납도 이제 고체가 됩니다. 두 개의 고용체가 되는데 이것도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 한 개 틀 속에 들어있는 거지 실제로 섞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편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액체에서 두 개의 성분이 화합하지 못하고 따로 분리된 상태는 우리는 무조건 편정 반응이라서 여기는 상태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23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번. 철 함유량에 따라 주철, 강, 순철로 분류합니다. 기준이 되는 원소는 탄소가 됩니다. 순철은 요 이제 금속 재료에서 이렇게 했고 기계 재료 같은 데는 0.03으로 해놨더라고요. 자, 탄소가 0.025%까지를 이제 순철 분류합니다. 공석강은 우리 A1 변태 펄라이트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탄소는 0.8%, 온도는 723도씨입니다. 이 아공석강, 그런데 공석강은 또 뭐냐, 아공석강이라는 건 펄라이트보다 작은 쪽에 있는 공석강을 아공석강이라고 하는데 탄소 0.025%에서 0.8% 범위이고 과공석강은 탄소 0.8에서 2% 범위입니다. 강은 결국 이제 2%가 넘어서면 주철이 되는 거예요. 자, 공정주철은 레데뷰라이트라고 그랬죠. 탄소 4.3%입니다. 온도는 1130도씨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여기에서도 아공정주철은 탄소 2%에서 4.3% 범위고 과공정주철은요 탄소 4.3%에서 6.67% 범위까지입니다. 고온조직인 감마고용체는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탄소를 최대 함유할 수 있는 게 2%, 강도 최대한 함유할 수 있는 게 2%입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다른 책에서는 2.11%로도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불안정한 금속간 화물을 시멘타이트 또는 FE3C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그 상태도에서 맨 오른쪽 끝입니다. 탄소 6.67%. 이것도 기계 재료는 6.68%입니다. 자, 몇 번 강조했는데 탄소나 온도는 조금 변화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가 알아두면은 이제 실수를 안 할 겁니다. 9번 반자성체에 속하는 금속 원소. 이것도 반자성체가 많습니다. 그걸 다 외우기는 힘드는데 여기에 다행히 복이 어떻게 되느냐면 철, 니켈, 코발트도 내놨어요. 이거는 강자성체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안티몬이 반자성체가 된 거예요. 이 강자성체는 자기 변태점이 존재합니다. 즉 철은 A2라운드 약 768도씨고
니켈은 뭐 358도, 350도, 360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니켈은 여기에서는 358도 하겠습니다. 코발트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1180도씩, 어떤 책에는 1100도까지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자, 요걸 이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고속 베어링에 적합한 구리 납계 베어링 합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켈밋이라고 합니다. 가공경화라는 말 한번 들어봅시다. 소성 외부에서 금속젤이 힘을 가하면 이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 금속에서는 강화 현상이 발생하고 더 이상 이제 그 다결정이 서로 뭉쳐져가 더 이상 이제 경화가 가공이 안 되고 단단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공경화 또는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변형경화라고 합니다. 가공경화 또는 변형경화라고 합니다. 13번 탈아연 부식 발생이 쉬운 문지메탈은 아연 자체가 용량도 낮아요. 그런데 육사황도는 아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큰 배 같은데 그 보일러실이나 복수기관 같은 데 써요.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아연이 온도가 팍 올라가면 낮은 온도에서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탈아연 부식이라고 합니다. 비중 4.5의 대표적인 경금속 타이타늄 특징을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비강도가 우수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경금속인데 이런 경금속들은 합금을 하면은 비중에 비해서 경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비강도가 우수합니다. 저용융증 금속 아닙니다. 1800도에서 녹기 때문에 저용융증 금속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틀렸죠. 뭐 열전도율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상온에서 FCC 여러분 제가 이것도 몇 번 그랬죠. 아마티카 코베테지르 상당히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조밀 육방격자 조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밀 육방격자 조밀 육방격자는 뭐냐면은 HCP, CPH 이렇게 되죠. 요거 제가 요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요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외워도 됩니다. 아마티카 코베테지르인데 여기 아마티카 코베까지만 외워도 여러분 여기 조밀 육방격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마티카 코베테지르 코베 여기까지만 아마티카 코베 이렇게 한 번씩 외우면은 아마 여러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15번 라우탈 자동차 피스톤 재래에 SI를 첨가하여 향상되는 성질은 규소는 주조성을 좋게 합니다. 흑연 구상화 열처리용 접종제는 이거는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이다. 그죠?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입니다. 자, 어중간해서 저 55강 수업은 여기 15번 끝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